어쨌든 우리는 꼭 30분 정도에 시작했나요? 먼 일이 생겨도. 자, 그래. 이 교재 24페이지에 테마4의 사람의 유전 필수예제 4-1번 볼게요. 재심은 가에서는 사람의 유전 현상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을 처음에 이제 서술하고 있지. 요거 자체로도 이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화해서 출제된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지 이 문제에서 뭐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은 한번 잠깐씩 이런 자료도 나올 때마다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한 세대가 길고, 첫 번째 임의로 교배가 불가능하고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유전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특히 이제 마지막에 있는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유전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로 해서 이제 문제화해서 하는 경우도 꽤 많아. 그래서 이걸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간접적 조사법, 여기 통계적 조사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가계도 조사라든지 쌍생아, 쌍둥이 연구와 같은 간접적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자, 가계도에서는 성별, 형질, 발현 유무, 혈연 및 결혼 관계 등을 나타내며 가계도를 분석하여 어떤 특정한 형질이 가계에 어떻게 나는지를 알 수 있다. 자, 가계도 분석법을 통하여서 아래 주어진 헌팅턴 무더병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석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기왕이면은 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은 기왕이면은 이제 헌팅턴 무더병이라는 요 소재, 사실 이런 소재가 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교과상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헌팅턴 무더병을 소재로 한 문제들이 조금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징이 있는 헌팅턴 무더병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그러니까 알아두면은 먼저 좀 편하니까, 헌팅턴 무더병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 열성 유전이랑 우성 유전이야. 그래서 헌팅턴 무더병에 대해서 그치, 뭐 보인자만 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한쪽에 헤테로의 형태로서 뭐 AA 프라임만 되더라도 그대로 이제 형질이 발현되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의 이제 유전적 질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전적 질환은 보통 이제 열성 유전인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데 예외적으로 헌팅턴 무더병은 이제 우성 유전이야.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편견들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오류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는 문제에 자주 쓰이는 그런 소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두면 좋아. 문제를 빨리 분석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유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시를 들어야 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보자. 그런 방법적인 걸 한번 검토를 해볼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답안에다가 서술을 해야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서술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여기서 대부분의 그런 중요 내용들, 몇 가지 내용들은 이제 재심이나 문제상에서 드러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로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숨겨놓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거 자체를 문제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면 어때? 성염색체 중에서 Y염색체에 대한 유전이면, 자,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 한다면은 얘는 여성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지. 그치? 여성에게 나타날 수 없는데, 뭐 보자마자 제1번 1세대에 딱 보게 되면은, 그치, 헌팅턴 유전병이 발현된 여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Y 유전이 될 수가 없어. 1세대의 1번이 예외가 되게 되죠. 그치? 성립하지 않는 예외가 되어져.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지 찾아보는 거야. 그럼 제거시켜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 전에 성염색체한 유전이라든지 요거 전에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성염체나 상염체를 떠나서 일단은 우성 유전인지 열성 유전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 그런 게 조금 시작을 좀 빠르는데, 우성 유전이 만일 얘가 열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부모 둘이 열성이면 자손도 무조건 열성이어야 되거든. 근데 3번 세 번째 세대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세대에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얘네는 둘 다 헌팅턴 무더병에 걸렸는데, 헌팅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손도 전부 다 어때야 돼? 자손도 당연히 헌팅턴 무더병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4세대 3번에 정상인 남자가 이렇게 태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열성 유전이라면은 정상인 남자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정상인 남자가 태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얘는 열성 유전이 아니라 무슨 유전이다? 그치, 우성 유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Y에 의해서 성염색체 Y에 의한 유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 1세대 1번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X에 의한 유전인지도 살펴봐야겠지? X에 의한 유전. 만일 얘가 X에 의한 유전이라고 한다면, 3세대 한번 봐봐. 3세대 마찬가지 요가 똑같은 건데, 3세대 1번, 2번의 형질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세대 1번, 2번에서는 X'과, 그치? 3세대 X'과 X에 의한 유전인지를 살펴보게 되면, 3세대에 보면은 3세대 남성의 지금 헌팅턴 무드병이 있지? 그래서 우성형질의 유전이기 때문에 얘는 X'Y만 되어도 이제 나타나게 돼. 자,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지. 그치? X'X'이거나 X'X.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X'이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되게 돼? 발현되게 되니까. 이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 돼. 이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 돼. 자, 그리고서 2로부터 이제 4세대가 태어났을 때 4세대의 정보는 3번에 있는 남성밖에 없죠. 그치? 3세대에 있는 남성밖에 없어서 이 남성의 경우에는 잠깐 이렇게 되면 안 되나? 3, 4세대를 연결하면 안 되네. Y는 남성한테 맞고, 그 다음에 Y는 남성한테 맞고, X는 이제 여성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는 무조건 X'이 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요 X를 받아서 XY 정상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뭐 요거는 예시가 좀 적당치 않네. X 유전에 의한 염색체라, 유전이라는 걸 이제 부정하기에는 좀 적당치 않은 예가 되고, 2번에요. 2번 현상을 한번 볼까? 2번. 그치. 2번은 2세대와 3세대를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는 거야. 2세대에서 2세대 1번이 지금 정상인 여자란 말이야. 정상인 여자면은 열성형질 두 개로 되어 있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남성이 지금 X'Y로 되어 있어야 되지? 컴퓨터 무덤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세대에 보게 되면, 3세대에 태어난 이제 남자가 있게 되는데, 3세대에 남자가 있게 되는데, 3세대의 이 남성을 보게 되면, 1번 남성을 보게 되면, Y는 뭐 당연히 아버지한테 받는 거니까, X는 당연히 누구한테 받아야 돼? X는 무조건 어머니한테 받아야 되거든. 근데 어머니가 둘 다, 그치, 정상인 헤테로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남자도 그냥 XY로, 어머니한테 받은 X가 그대로 발현이 돼야 돼. 그러면 이때 태어나는 남자는, 3세대에 태어난 남성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X형체에 의한 우성유전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게 되면 3번에서 지금 남성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죠. 헌팅턴 무도병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될 수가 있더라 없더라? X 유전도 되더라 안 되더라? X 성형체 유전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실제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이 헌팅턴 무도병은 상염색체, 성염색체, XY 염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고, 그 다음에 열성 유전이 아니라 우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한 후에 나머지 이제 발현되는 경우들을 갖다가 우리 살펴봐야겠죠. 그치? 이런 것도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응?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예외적인 요소들을 서로 없애가면서 그냥 정리하면 끝나는 건데, 논술에서는 이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논리적인 어떤 구성이나 설명상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일단은 제일 먼저 우열관계부터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경우로서 상염색체를 먼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야. 알겠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해서 성염체 유전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살펴서 상염색체에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왜냐하면 이제 성염색체한 유전은 X에 의한 유전과 Y에 의한 유전에 의한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일반 상염체를 분석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보다는 조금 더 폭이 좁은 영역에서 우리가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을 기준으로 해서 한성 유전인지 Y 유전 한성 유전인지 X에 의한 반성 유전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정리하면 되겠어. 자,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헌팅턴 무도병이 확실하게 상염색체 유전이고 우성 유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 그치? 자, 기억 나왔으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제심은 나로 넘어가게 되면 헌팅턴 무도병은 헌팅턴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헌팅턴 유전자의 뉴클레오타이드 중 CH가 그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서 시토신, 아데닌, 구아닌이 연속되어지는 그 순서 요것들이 이제 조합에 따라 요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발생 유무가 결정된다. 인간 유전에 사람의 유전의 복잡성을 하나 예를 들면 CAG 뉴클레오타이드는 아미노산 글루타민을 암호화하며 이런 어려운 얘기는 뭐 쓸 필요는 없고 여하튼지 그 결과물을 갖다 좀 요약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미노산 서열에 글루타민이 60번 이상 반복되면 젊은 나이에 사망할 확률이 높다. 자, 아미노산의 반복 정도에 따라서 글루타민의 반복 정도에 따라서 헌팅턴 유도병의 정도가 달라진다. 글루타민이 40에서 50번 정도 반복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0에서 50번 정도 반복되는 사람은 늦은 나이에 발병되어지고 조금 더 그 다음에 60번 이상 반복되면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다. 자, 오른쪽 헌팅턴 무도병 가계에서 제3세대 1번 남자는 30대에 사망하였다. 자, 3번 남자가 30대에 사망했다는 얘기는 3세대 1번이 글루타민이 60번 이상 반복되는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세대 세대 2번 여자는 헌팅턴 무도병에 걸렸는데 50도 후반, 즉 늦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래서 2번 여성은 3세대 2번 여성은 40에서 50번 정도 반복되어지는 유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준 거야. 그리고 제3세대 2번 여자가 남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은 정상인 남자가 태어났다. 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라는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제심은 다 DNA 복제는 두 가닥의 사슬 중 하나는 보존되고 나머지 한 가닥의 사슬을 새로 합성하는 반보존적 형태로 일어나며 DNA 중합효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은 DNA 원하는 부분, 증폭 기술이지. DNA 원하는 부분을 증폭시키는 기술로서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되는 DNA 중합효소를 이용한다. 자, PCR은 DNA 변성, 프라이머와 DNA의 결합, DNA 절편 복제 과정을 반복하여서 DNA 절편을 빠른 시간에 증폭하여 이런 유전적 질병들을 확인하는 데 이제 사용되어진다.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조금 설명했습니다. 문제, 제심은 나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여서 4세대 1번과 2번 여성 모두 5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얼마인지 설명하시오. 자, 4세대 1번과 2번 여성을 봤는데 일단은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뭐가 있어? 4세대 1번과 2번에서. 1번, 2번 여성. 얘네들이 가계도 표시해서 지금 한 번에 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서 내려왔는데, 부모로부터 내려왔는데, 양쪽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갈라져서 내려왔어. 정상적으로 계단형이 아니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그치,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를 나타내는 거야. 얘네 둘이 일란성 쌍둥이가 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둘이 완전히 동일하지? 그치?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해가지고, 1에서 만일 유전적 질환이 나타난다면 똑같은 유전적 질환이 누구한테서 나타나는데 2에서도 나타나요. 알겠지? 그래서 쌍둥이에 대한 유전적 특이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시면 하나 튀기게 되네요. 한 점처럼. 자, 그리고서 그 1번과 2번 여성이 50세까지 생존하는, 즉 젊은 나이에 죽지 않을 확률. 그러면은 젊은 나이에 죽지 않는다면은 50세 이상까지 산다고 한다면 얘는 유전적 조건으로서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죠. 첫 번째 경우는 얘가 정상이거나 완전히 정상이거나, 두 번째는 염기 서열의 반복이 글루타민 아미노산이 40에서 50번 반복되어지는 이런 유전 형질을 포함하고서 있어야 돼. 그치? 40에서 50번 반복되어지는 유전 형질은 누구로부터 오게 돼 있어? 3세대 2번 어머니로부터 오게 돼 있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전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아버지로부터는 전달받으면 안 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으면 안 돼.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으면은 빨리 죽는 60번 이상 반복된 유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서만 받고 아버지한테서는 그렇지, 이런 형질을 물려받으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아버지의 경우는 어떻다는 뜻이야? 아버지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AA'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정상인 보인자인 거지. 그치? 유전 형질을 발현시키다. 아니 정상이라 헌병 무도병을 가지고 있는 보인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상인 거를 아버지한테서 받고 그 다음에 유전적 형질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헌병 무도병 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지.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우리가 가서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지금 헌팅턴 무도병에 걸려 있지.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만일 AA''이거나 A'A'이고 정상인 할머니를 갖다 이제 보고서 거기서부터 2세대 1, 2번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완전하게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서 2번 충분하게 근거를 갖추도록 해줘야 돼. 20점은 남지 않도록. 그래서 2세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되면 2세대의 정상인 1번 여성의 경우에는 무조건 정상의 열성 유전이기 때문에 AA가 돼야 되거든. 거기에 아버지가 지금 헌팅턴 무도병에 걸려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의 또 1세대의 아버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1세대의 아버지가 정상이란 말이야. 그치? 1세대 아버지가 정상이기 때문에 2세대의 그 2번은 정상인데 어머니가 헌팅턴 무도병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정상이고 헌팅턴 무도병을 가지고 얘도 헌팅턴 무도병을 가지고 있네. 헌팅턴 무도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A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질 하나 완전히 결정되는 단계가 있지. 그래서 AA''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세대에 내려가게 되면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으니까 어머니한테서 무조건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헌팅턴 무도병에 걸려있지? 그러면 반드시 이 아들도 AA''이 돼야 돼. 그래서 3세대 1번은 AA''이 돼야 되고 거기에 헌팅턴 무도병에 걸려있는 여성과 만났으니까 이 여성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A'에 위해서 헌팅턴 무도병 여성일 수도 있고 얘가 우성 유전이기 때문에 A'A에 의한 유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때 그 자손 4세대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이 3번에 있는 남자가 정상이 태어났다. 정상이 태어났으면 얘는 무조건 AA가 돼야 되거든. 즉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어떤 거 하나를 유전을 받아야 돼? 그렇지. 정상 유전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래서 3세대 2번의 어머니가 AA''이라는 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나는 이제 쌍생아, 그렇지? 여성 쌍생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마찬가지로 어머니한테 하나 받고 아버지한테 하나 받는데 이것의 조합의 경우의 수를 살펴보게 되면 AA', 아버지가 A를 물려주고 어머니도 A를 물려주는 경우. 그렇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A를 물려주고 어머니가 A'을 물려주는 거고. 어머니가 A'을 물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A'을 물려주고 밑에 보이나? 너무 아래쪽에다 잘 안 보이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A'을 물려주고 어머니가 A를 물려주고. 그렇지? 아버지가 A'을 물려주고 어머니가 A'을 물려주고.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이 지금 발병되어지는 경우는 총 이제 3가지가 되어지게 되는데 가능성은 3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헌팅턴 무도병이 단순히 발병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헌팅턴 무도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지.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지금 A'이 오는 경우는 어머니로부터 A'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지 어떤 경우의 조합이든지 아버지가 정상이고 어머니가 A' 받는 어머니로부터 A' 받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A'A'을 받는 아버지로부터 A'과 A'을 받지 않고 그치? 그래서 정상이거나 두 가지 경우죠. 이렇게 A' 어머니로부터 A'을 받고 아버지의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거나 혹은 둘 다 정상이어도 되지 얘는. 그치? 40, 50번 반복이나 정상이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 4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몇 가지 경우에 2가지 경우에 해당하니까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돼. 각자가. 그리고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되고 이때
얘네들이 쌍생하기 때문에, 둘이 쌍생하기 때문에, 일란성 쌍생하기 때문에, 둘 다 유전적인 구조가 완전히 동일해서, 둘 다 2분의 1씩의 확률을 가지게 되고, 전체에서 이 여성들이 40세 이상, 그치? 50세 이상 생존할 확률은 전체가 2분의 1이 되어진다 하고 끝나게 되는 거야. 분석이. 알겠지? 차분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이 과정들을 설명해야 되니까는 논술시험에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조금 까다로워. 뭐 보기에서 골라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 분석해서 결과물을 내와야 되니까 차분하게 좀 정리해서 분석된 단계들에 뭔가 빠진 요소가 없도록 완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알겠지? 물론 이 전에 한국던 유도병이 그렇지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상염색취한 유전이고 그 다음에 우성 유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답변을 갖다 이어같이 분석해서 써야겠지. 그치? 생각보다는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6페이지에 4-2번을 한번 봅시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사람은 44개의 상염색체와 XY 성염색체 한 쌍을 가진다. 자, 성염색체는 경희대학교 2017년도 모의고사 문제.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외에도 여러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상에 있으면 형질이 남녀 구분 없이 나타나죠.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걸 이제 구별해서 뭐 문제를 풀어라 하는 뜻인데 그런 정도라고 바로 제시문 나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 상염색체 유전자인지 성염색체 유전자인지 판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시문 가서 얘기하고 있고 제시문 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환 중에는 우성형질로 표현되는 헌팅턴 무드병이 또 나옵니다. 그쵸? 우성형질로 표현되는 헌팅턴 무드병이 있다. 헌팅턴 무드병은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지적장애가 생기고 머리와 팔다리의 떨림이 통제가 되지 않는 질환으로 일단 발병하면 5에서 15년 후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일찍 죽어서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줄 수 없지만 헌팅턴 무드병은 예외적으로 30에서 50세 정도가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므로 그 전에 결혼해서 자손에게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후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문제 1번. X염색상에 존재하는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는 자, 성염색체 유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의 질환이 우성형질로 표현된다고 가정하자. 즉 X'이 실제로 발현되어 버리는 거죠. 혼자만 있어도. 자,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이 유전자 돌연변이 질환을 나타내고 어머니는 정상일 때 자, 우성형질로 표현된다 그랬으니까는 아버지는 지금 X 우성으로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돌연변이 질환을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X에 의해서 나타나는 아버지가 반드시 X 프라임 Y여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정상이래. 자, 우성을 가지고 있는데 X 프라임이 우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라는 얘기는 결국 어머니가 XX라고 해서 유전자 총계를 지금 완전히 결정을 해준 거야. 문제의 조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만 유전자로 정리하면 돼. 자, 우성 유전이고 그 다음에 X 염체상에 의해서 성염체에 의해서 전달되어진다. 자, 가족 중에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친딸이, 2명의 딸이 이 유전병을 물려받을 확률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손이 태어났는데, 뭐 자손이 되게 많네. 남자 3명에 아들 3명에 딸 2명, 이렇게 태어났다. 남자 3명에 딸 2명이 태어났다. 자, 유전병을 물려받을 확률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아들은 먼저 뭐부터 유전시켜야 돼? Y부터 무조건 유전시키는 거야. 알겠지? 남성, Y는 무조건 남성이 오게 되니까. 자, 남성이 오는 걸 갖다가 우리 Y 무조건 이렇게 배분하게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X를 무조건 하나 물려받아야 되지? 아버지 X는 무조건 여성에게 하나씩 무조건 들어가게 있어. 그래서 X 프라임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치? 전달이 되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X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러면 얘네 여성들은 얘네가 나머지 거는 얘는 볼 필요도 있어 없어?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X 프라임이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이 유전적 질환이 무조건 100% 발현되는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에는 Y가 아버지로부터 오고 어머니가 열성인 정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받아서 아들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100% 얘는 정상인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간단한 분석이지. 그치? 다만 이와 같은 뭐 가계도를 그려서 뭐 설명을 하든 특히나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유전적 형질이 여기서는 완전히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유전적 형질이 결정되는 근거를 서술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자손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누구에게 X, Y를 갖다 Y 먼저 배분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경우에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데 X에 의한 유전이건 Y에 대한 유전이건 간에 일단 누구 걸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치, 두 개의 형질이 서로 다른 XY로 서로 다른 아버지 것부터 일단 무조건 배열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어머니께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판별해주면 조금 편해, 순서를. 자, 문제 2번. 그래서 남성은 모두 정상이고 여성은 모두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철수의 아버지는 제시문 바가 아니라 제시문 나죠. 제시문 나의 헌팅턴 무도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철수의 어머니와 55세인 누나는 헌팅턴 무도병의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 현재 45세인 철수가 이 유전병을 물려받을 확률에 대해서 논하시오. 자, 철수의 어머니가 55세인 누나가 나이를 얘기한 이유는 이 헌팅턴 무도병은 나이에 따라서 발병할 수 있다 그랬지? 철수의 어머니와 55세인 누나가 헌팅턴 무도병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둘 다 뭐라는 얘기야? 어머니와 누나는 다 정상이라는 얘기야. 이 자체가. 그 다음에 현재 45세인 이제 철수, 어린 철수는 유전자가 물려받았을 수도 또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 확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철수 아버지는 제시문바의 헌팅턴 무도병. 헌팅턴 무도병은 요거는 헌팅턴 무도병에 대해서 좀 알고서 있어야, 그치?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형질로 표현되어지는 헌팅턴 무도병이 있고, 헌팅턴 무도병은 우성형질에 의한 유전이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걸 여기서는 알고 있어요. 제시문 나에는 헌팅턴 무도병이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치, 나와 있지가 않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미리 알고 있어야 이건 다룰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은 상염색체한 유전으로서 그 가능한 유전적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는 정상이니까 정상인 경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A, A. 어머니는 A, A. 열성의 조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아버지는 헌팅턴 무도병으로 사망했으니까 아버지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 AA 프라임이거나 혹은 A 프라임, A 프라임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딸은 정상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야. 정상으로 태어났으니까 딸은 무조건 AA가 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A 하나를 얘를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머지 A 하나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아버지한테 받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도 반드시 뭘 포함해야 된다? 정상 유전자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유전 형질이 완전히 결정되지. 자, 그리고서 그 철수가 이 유전병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 철수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을 해서 우리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철수가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은 뭐가 있어? 그렇지. AA와 AA 프라임이 1대1의 비율로 1대1의 비율로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헌팅턴 무도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분의 몇이다? 전체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게 된다 하고 확인해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계도 분석법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유전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헌팅턴 무도병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는데, 뒤에 이제 그 학습 과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분석법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두 개 정도의 실제 분석 과정들을 갖다가 하는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에서 꼭 풀어보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 서술적 설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필수 예제 4-3번. 자, 댓글 볼게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은 없지, 지수?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 그대로 진행할게요. 필수 예제 4-3번. 건대 2016년도 수시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제인데요. 제시문 가. 지구에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 단순한 구조의 단세포 원핵 생물이었다.
이후 원핵세포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진핵세포가 출현하였다. 진핵세포는 유전 물질이 막으로 쌓인 핵 속에 들어있어서 진정한 핵을 가진 세포라는 의미입니다. 진핵세포의 세포진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원핵세포보다 구조적으로 더 복잡하고 훨씬 조직화되어 있다. 과학자들은 진핵세포에 있는 막으로 쌓인 여러 세포 소기관의 형성 과정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안한다. 막 함입설은 세포막이 안쪽으로 함입되어 세포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서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자,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으므로 핵수포체 골지티처럼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은 이러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체 DNA를 가지고 자기 복제하는 세포 소기관, 대표적으로 뭐야? 두 가지가 있지? 자기 복제가 가능한 세포 소기관 뭐야?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 그치?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세포 소기관들의 형성 과정은 이러한 가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분자 유전 실험 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유전자를 분석하고 할 수 있게 된 1970년대, 80년대 진핵세포의 유전체를 비교해서 분석해본 결과 몇몇 세포 소기관의 유전체는 원핵세포 유전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초기 발생 단계에서 진핵세포 내에 원핵세포든 독립된 개체가 같이 공생하는 관계에서 세포 내로 함입되어서 그 독자적인 세포가 세포 내 소기관으로 이렇게 기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요새는 이제 근거로 삼고도 있지, 그치? 주장의 근거를. 재심은 세포는 생장 후 분열하여 딸 세포를 얻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이러한 세포의 일생을 세포주기라고 한다. 자, 뭐 여기 다른 거 필요 없고 간기에 대해서 간기는 G1기와 S기, G2기의 세 시기로 구분된다. G1기의 세포는 단백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포 구성 물질을 합성하고 세포 내 소기관수를 준다. 자, DNA 복제, 요 시기가 중요하죠. DNA 복제는 S기에 일어납니다. 자, S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G2기의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등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 여기까지가 G2기. 그 다음인 분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열기는 합성한 DNA를 딴 세포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과정으로 간기에 비하여 매우 짧다. 세포 분열의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4단계로 구분되며 핵분열의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이 함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세포 양의 변화, DNA 양의 양적 변화라든지 핵형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딴 세포는 모세포와 똑같은 DNA 양과 염색체로 갑니다. 그러나 초파리 유충에 침샘세포에 있는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붙은 채로 복제만 거듭하기 때문에 보통 염색체의 100배 이상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 염색체는, 그러니까 DNA 수가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분열해서 줄어들거나 조정되어지는 과정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만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 염색체는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붙어 있다.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붙어 있어 그 수는 체세포 염색체 수의 반이다. 일단 이제 이가 염색체가 지금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염색체가 마치 2개가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실제로는 체세포 염색수의 절반의 염색수를 가지게 된다. 거대 염색체는. 그렇죠? 그래서 염색체의 크기만 커지지 염색체의 개수는 오히려 체세포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특이하죠? 재심은 배아 발생은 한 개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2배체의 접합자를 만드는 수정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3배체 때문에 이제 4배체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한 개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2배체의 접합자를 만드는 수정으로 시작된다. 먼저 정자가 난자에 접근한다면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젤리층과 접촉한다. 이때 정자에서는 난자 표면에 젤리층을 녹이는 효소가 분비되어 구멍이 만들어지면서 정자의 원형질막과 난자의 원형질막이 융합됩니다. 이 두 막의 융합으로 정자의 핵이 난자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된 수정란의 세포 주기는 G1기와 G2기가 거의 없고 짧은 S기와 자기 복제기죠. DNA 복제기와 그 다음에 분열기만 존재해서 세포는 성장 없이 분열만 계속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여기서 재심은 가하고 원핵세포가 진핵세포 내로 같이 공생관계에 의해서 함입되어서 세포 소기관을 형성했다는 이런 주장 있잖아. 재심은 가와 여기서 재심은 다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재심은 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게 되는 그 두 가지가 문제에 출제할 때면요. 다 재심과 다 재심과는 이거는 무조건 뭐냐면 세포 소기관의 염색체는 유전 요소는 누구에 의해서 유전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꼭 나와.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염색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나 염색체와 같이 자기 증식이 가능한, 자기 분열이 가능한 유전적 변화 가능한 이런 것들은 세포 소기관이죠. 요 세포 소기관의 딸 세포의 세포 소기관이야. 가다에 의해서 요 딸 세포의 세포 소기관은 반드시 누구한테서 받고 올 수 없다? 엄마한테 소개돼, 아빠한테 소개되는. 알고 있니, 지수야? 네. 어? 지금 너밖에 없잖아. 어? 이 딸 세포에서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와 염색체란다. 그렇지, 염록체. 염록체라고 한다면, 염록체의 이런 유전적 요소들은 누구한테 물려받는 거야, 이건 무조건? 어머니한테 물려받는 거야, 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거야? 아빠? 요건 이제 그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 두 개 나오면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는 이거는 세포 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치? 세포 질에 있는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할 때, 정자는 그 다벌에 있는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뭐만 주냐면 아무것도 안 주고 핵에 있는 유전적 정도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젤리층 녹이고 나서 그냥 젤리층을 녹이고 들어가가지고 그치? 정자의 핵이 전자의 핵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자는 뭐만 전달해 주면 핵에 있는 핵 유전물질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질 유전물질은 정자로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것들은 난자의 세포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체세포 분열할 때처럼 분열해서 딸 세포에 전달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네. 그래서 요거 지식 나올 때 항상 요 질문이 같이 달려 나와. 요게 누구한테서부터 하는 거야? 난자에서부터. 정자는 핵물질만, 핵의 유전물질만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딸 세포의 이 세포질에 있는 수정란이지. 정자 난자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수정란의 세포 분열에 나타나는 세포 소기관의 유전체는 반드시 누구 것만 따라가면 난자, 어머니로부터 온 것만 따라가고 목의 유전이야.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이해되죠? 네. 자, 문제. 정록생명은 옵신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서 시각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적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이고 레베르 시신경병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세포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문제가 되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시신경의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유전질입니다. 자, 건우와 건이의 친할머니가 정록생명이고 레베르 시신경병을 진단받았다면 오빠 건우와 여동생 건이에게서 예상되는 유전적 결함을 각각 서술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자, 여기서는 그 배경 지식을 지금 좀 가지고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을. 이때 이거는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반성 유전이야, 한성 유전이야, 아니면 상염수치한 유전이야. 반성이요. 그렇지, 반성 유전이야. 반성 유전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X 프라임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치? X에 의해서. 그리고 우성 유전이야, 열성 유전이야. 열성. 그렇지, 열성 유전이야. 그래서 정록 생명의 경우에는 X 프라임에 의해서 유전되어지고 열성 유전이다. 반성이고 열성 유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레베르 시신경병. 레베르 시신경병은 얘는 그치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세포 질에 의한 유전적 질환이다.
변이에 의한 유전치료다. 그리고 얘는 누구한테서 받는다? 무조건 부모 중에서 모의 세포들 속에 있는 DNA 유전형들이, 미토콘드리아 유전형들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만일 여기에 지금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지금 레베르 시신경법을 알고 있대.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는 반드시, 그치? 친할머니니까는 아버지한테 유전자를 물려먹겠지? 그러면 아버지가 레베르 시신경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할머니한테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지금 전달받았으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그리고 아버지가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딸에게 전달될 수는 있어. 자식들에게 전달될 수는 있어 없어? 자식들에게 전달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얘의 아버지는 건우와 건희의 아버지는 반드시 레베르 시신경법을 병을 할머니로부터 유전받아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할머니로부터 유전받아서 반드시 가지고 발병이 돼야 되지만, 아버지의 세포질의 미토콘드리아는 건우와 건희에게는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우와 건희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그래서 건우와 건희가 레베르 시신경법을 앓느냐 앓지 않느냐는 누구에서 결정되는 거야? 어머니가 이 레베르 시신경법을 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내용을 서술하면 되는 거야. 레베르 시신경법. 됐어? 네. 그래서 할머니의 레베르 시신경법의 유전 성질은, 그치? 건우와 미토콘드리아에서 전달되어지고,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에게 수정란을 만들 때, 건우, 건희를 만들 때 정자의 핵의 유전 물질만 전달하기 때문에 건우, 건희에게는 할머니의 레베르 시신경법 유전 물질이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의 레베르 시신경법 유무에 의해서 건우, 건희는 결정이 될 것이다. 확률적으로 얼마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할머니가 정록생명이래. X 염소층에서 정록생명에서 열성유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뭐여야 돼? 할머니가 X'X'해야겠지. 그치?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할아버지는 모르지만, 여기 아버지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X' 하나를 반드시 할머니로부터 받아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도 반드시 생명력이 된다. 정록생명이다. 간단하게 결정되지. 그 다음에 배우자인 어머니는 우리가 몰라. 정상인지 아니면 생명인지는 몰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상태에서 이제 자손인 아들과 건우와 건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건희는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X' 하나를 물려받아야 돼. 아버지는 X' 하나밖에 없는. 그치? 그 다음에 건우는 아버지로부터 Y를 물려받아야 돼. 그러면 건우가 가지게 되는 X는 반드시 누구한테서 오게 돼 있어? 어머니한테서 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건희는 X' 하나는 아버지한테 받고 X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받게 되는 거예요. 즉 결정적으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어떤 유전적 질환을 가지게 되느냐, 생명이 발현되냐 발현되지 않느냐는 결국 누구에서 결정되는 거냐면 어머니에서 결정돼요.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어머니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다르지는가, 이걸 다 설명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의 가능한 상태가 XX, 그치? 그 다음에 XX 프라임, 그 다음에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머니가 만일 생명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머니가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게 쉬우니까 X 프라임, X 프라임일 테고, 이 X 프라임 하나한테는 반드시 건우는 X 프라임 Y로 100% 생명이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건희 역시 어때 이래? 건희는 아버지한테 무조건 X 프라임 하나를 받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X 프라임 하나 받으면 무조건 X 프라임, X 프라임으로, 그렇지? 어머니의 아버지가 둘 다 생명이면은요, 무조건 그 자손들도 생명이에요. 100% 생명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머니가 생명이 아니라 보임자라고 하자. 보임자라고 해서 XX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러면 건우의 경우에는 XY나 X 플러스 Y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50%의 확률이 되겠지. 그치?
생명 발현되어지는 게 50%의 확률로 발현되어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건희 역시 어때? 건희 역시 XX이거나 XX 프라임이거나 X 프라임, X 프라임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이므로 2분의 1의 확률로 유전 물질을, 그렇지? 생명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어머니가 정상인 경우는 어머니가 정상인 경우로서 보인자가 아닌 경우, 정상이고 보인자가 아닌 경우로서 XX라고 한다면 이때는 둘 다 뭐야? 건우는 무조건 XY가 되어지고 100% 정상이고 건희 역시 X 프라임으로서 보인자로서 정상이 되어지게 되지. 이러한 경우의 수들을 하나하나 다 나눠서 이건 다 설명을 해야 돼. 어머니에 따라. 알겠지? 네. 이런 설명들은 이제 꽤나 단계적으로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경우의 수를 제대로 나눠서 정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뭐 내용상의 단계상의 설명에 부족함이 없이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 설명해야 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됐죠? 네. 자, 오늘 과제 중에 하나는요. 29페이지에 거기 4-1번 문제 있죠? 29페이지에 4-1번 문제 그걸 이제 오늘 과제로 해서 또 풀어오고 나머지 학습 과제는 또 연습 문제로 자네가 개인적인 연습에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10시 8분인데 잠시 쉬었다가 10시 20분에 제5장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에 관한 문제들을 갖다가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20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따로 질문사항은 없죠? 네. 네.